조조에게 최고의 위기를 선사했던, 조조한테 최고의 위기를 선사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무튼 조조의 적은 동서남북 사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조조를 위협했던 마씨 집안, 마등과 마초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초가 할아버지가 후한의 개국공시 마원의 후손이라는 설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그렇다면 그런 거고 아니라면 아닌 거고 뭐 말할 수가 없고, 아무튼 그 마초의 할아버지가 도낭 쪽으로 가는 거 변방에서 강족 여인하고 결혼해서 마등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히 강족 같은 사람들은 자기네 혈연이 아니면 신뢰를 잘 안 해요. 근데 우리 집안하고 결혼 사람이면 이는 우리 집안 사람이야, 또는 우리 부족 사람이야.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마등의 어떤 군사적 역량이라든가 마초의 경우도 강족이 얘들은 우리야 라고 해주는, 그러니까 이 혼혈이 되었던 것이 마초에게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깐수성과 섬서성 일대의 하나의 군벌로 성장하게 되죠.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마등하고 실제 마등하고 좀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삼국지 연의의 마등은 되게 다크호스, 그리고 뭔가 있는 아저씨, 그리고 좀 충의에 불타는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근데 현실의 마등은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동네에서는 막 폼을 잡다가 저쪽 전국구에서 너 진짜 한번 뜰래? 그러면 나 여기 있을게 뭐 이러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중앙이 안정되면 너 붙을래? 그냥 조용히 거기 있을래? 여기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관직 하나 줄게. 그거 갖고 좀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받으면 그 지역에서는 그 사람이 대표 주자가 되거든요. 마등이 있는 천수연, 병주, 양주 이쪽이 여전히 강족들이 상당한 여러 세력, 봉건, 영주들 같은 여러 세력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관직을 받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제일 세다는 걸 인정받는 거고, 여차하면 중앙에서 이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지방 애들을 제압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좀 비겁했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좋게 자기 주제를 잘 알았다, 역량이 안 된다 이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마등을 끌어들였던 사람이 위나라에서 주로 이 지역 전담이면서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삼국지 연의에서는 비중이 조금 떨어졌던 종효라는 사람이에요. 초계 법정 같은 사람인데 뭐 그래도 연의에 좀 등장하긴 하지만 하여간 좀 이렇게 됐던 양반인데, 종효가 이 마등 쪽을 잘 관리를 해요. 그런데 이제 마초가 등장할 중요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요즘에 이렇게 폼 잡는 사람을 마초맨 그러잖아요. 저 옛날에 이거 삼국지 마초에서 왔나? 뭐 그랬어요. 굳이 안 찾아보니까 이번에 이거 하느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뭐 스페인어 뭐 마초에서 왔다고. 일단 삼국지의 마초하고 마초맨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마초가 마초맨 맞아요. 원소가 조조를 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을 한번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흉노의 추장을 선우라고 하거든요. 뭐 묵뚝 선우, 무슨 선우인데 우리가 생각한 그게 나중에 칸이 돼요. 그래서 칸, 뭐 선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흉노의 어떤 선우를 끌어들여 가지고 북쪽 하동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산서성입니다. 산서성에서 내려옵니다. 요 루트가 어디냐면 산서성에서 태원이라는 쪽으로 내려오는 길인데, 이게 옛날부터 몽고족이나 흉노족이 치고 내려오면 맨날 내려오는 길이에요. 정말 북방민족이 내려오는 루트예요. 그게 내려오면 바로 낙양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수리 쪽에서 내려 찍는 거죠. 이쪽으로 흉노의 추장을 보내서 쳐요. 그러니까 조조가 이거 위험하니까 신뢰하던 종효를 보냅니다. 그래서 종효가 위로 올라가서 막고 있는데 하동군 태수 곽원이라는 장군을 밀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와서 여기를 포위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나타난 거죠. 갑자기 저기 대군이 확 와서 이렇게 양쪽으로 치니까 종효가 굉장히 고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퇴하자고 그래요. 부하들이 이거 갑자기 적한테 걸렸다, 후퇴하자. 그랬더니 종효가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 종효가 하는 말이, 제가 하동태수란 이름을 달고 곽원이가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후퇴하면 눈치를 보고 있던 이 지역 애들이 전부 일어나서 원소편에 붙을 거다.
심지어는 후방, 낙양 근처에 우리 세력권에 있는 애들 중에 상당수도 지금 우리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눈치만 보고 있는데 우리가 후퇴했다 그러면 내부에서도 반란이 일어날 거다. 근데 죽어도 여기도 후퇴하면 안 된다라고 버팁니다. 그래서 마등한테 원조를 구합니다. 마등도 가만히 보니까 상대가 곤궁할 때 도와줘야 떡이 크잖아요. 그래서 젊은 장수였던 마초한테 10,000명, 그때 10,000명이 크거든요. 더욱이 얘네들 뭐 제일 센 부대 아니에요. 10,000명을 줘서 파견을 하죠. 근데 마초가 와요. 원소 쪽에서는 양쪽 협공이 들어왔는데 분수라고 강이 있어요. 이 강이 남북으로 흐르는 강인데 산서성을 동서로 나누는 강인데 여기를 건너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곽원이가 건너겠다고 그러니까 부하들이 다 말렸대요. 그럼 건너가지 말라고 했는데 똑똑한 애냐? 걔가 똑똑해서 그런지 그냥 신중해서 그런지 알게 뭐야. 그러니까 아무튼 얘가 건너갔는데 적이 도하할 때에 병력이 분리됐을 때 치는 거는 마초가 상당히 잘했던 것 같아요. 마초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공격해서 아작을 내요. 그리고 흉노의 선우 이 사람들은 다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효는 포위를 하고 버티고 마초 부대가 와서 그냥 팍 패준 거지. 이걸 봐도 역시 양주나 이쪽에 있는 부대가 역시 세긴 세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때 곽원은 죽었는데 고관이 병주로 돌아가. 병주라는 데 여러 번 나왔죠. 그래서 또 다시 반란을 일으키고 하동 지역에서도 이제 잔당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종효는 다시 마등과 그 지역에 있던 여러 이제 부족들 동원해서 그 고관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이때 이제 마초가 참전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자 마등의 권위는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조조는 일단 원소, 여포, 산동, 서주 지역을 제압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 뒤쪽에 국가적인 조직력은 약하지만 군대는 아주 강력한 강족, 저족 부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아직 조조가 세력이 세지 않으니까 동쪽으로 가서 이 강적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서쪽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조조가 약한 소리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강족도 있고 저족도 있고 촉한도 있고 이때 촉한은 유장의 촉한이죠. 근데 나는 혼자서 연주와 예주만의 병력으로 천하의 6분의 5와 싸워야 되니 어찌하면 좋겠나 라고 참 조조답지 않게 한탄을 합니다. 그때 왜 순욱이 관중에 있는 애들은 10명이나 되지만 누구도 그들을 통솔할 수 없다. 즉 다시 말하면 얘들은 모래알처럼 분열되어 있다. 단지 그 중에서 한수와 마초만이 제일 강하다. 그리고 얘네들은 전투에만 강하지 이런 전체적인 세력이 약한 걸 알기 때문에 조조가 동쪽 산동 지역으로 원정을 가면 그 틈을 타서 우리 뒤를 칠 놈 아무도 없고 앉아서 구경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걔들한테 사자를 파견해서 뭐도 많이 주고 이렇게 믿어주는 척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올해는 못 가겠지만 적어도 당신이 산동 원정 가는 동안은 조용할 거니까 안심하고 가십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유비가 이때 마초 정도의 군대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고 나온다고. 관우도 그 정도 됐으면 치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그 마초는 왜 안 치고 나오냐? 마초도 나중에 보면 치고 나올 만한 포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거지. 이 중앙 집권적 국가에서 사는 애들하고 저기 그 여러 부족들 거느리고 사는 애들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조조가 드디어 동쪽을 진압을 합니다. 원소도 제거하고 여포도 제거하고 그랬더니 이 서쪽에 계시는 이쪽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보니까 이거 뜨끔한 거예요. 아차 이거 괜히 놀고 먹었잖아. 쟤들이 싸울 때 칠걸. 이게 항상 바보는 뒤통수만 치다 끝나요. 자 그래서 조조가 원소와 여포 등을 제거하고 나니까 이제 남은 게 중앙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형주를 공략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쪽 애들은 그래도 이번에 아직 우리한테는 안 오니까 아직 기회는 있나 보다 이렇게 되는데 종효가 한중도 치자고 그럽니다. 한중을 치니까 그거 이제 우리한테까지 오는구나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조조가 형주로 내려가면서 또 마등한테 협박을 해요.